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에서 IT 선형대 수학 강좌 8차시에서 10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행렬 대수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는 3.4절, 3.6절, 3.7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독립, 특수 행렬, LU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1차 독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독립을 독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 간의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벡터 공간, 벡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기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V1, V2, VS 벡터들로 스칼라 곱을 이용해가지고 이 S개의 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어떤 임의의 선형 결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벡터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능한 이 모든 선형 결합 X 벡터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공부했었던 생성 결합, 이 스팬이라고 하는 표기를 써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V1 벡터, V2 벡터, VS 벡터까지 이 S개의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3차원 공간이나 2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3차원이나 2차원으로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벡터, 2차원에서 만약 2차원에서 두 가지 벡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2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의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공간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예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임의의 매개변수 t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랑 어떤 v 벡터, 그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을 나타내는 v 벡터 하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평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V1, V2 두 개의 벡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T1, T2라고 하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매개 변수. 근데 얘네 둘 다 임의의 매개 변수였었죠. 이런 어떤 이런 것들로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이 평면을 정의할 때 공간상에서 벡터 공간상에서 평면을 정의할 때 두 벡터랑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두 벡터는 평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평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한다라고 하면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하나의 벡터 V1이라고 하는 벡터가 다른 V2라고 하는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두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 X라고 하는 벡터가 두 V1, V2 벡터의 매개변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V2라고 하는 벡터가 V1이 여기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얘가 V2가 돼야 되겠죠. T1 K 플러스 T2 V2 벡터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T1 그 다음에 K, T2 다 임의의 스칼라고, 이거를 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T0라고 하는 임의의 스칼라로 치환을 하면은 두 벡터와 두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는 이 X라고 하는 벡터가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와 하나의 벡터로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다시 앞서서 이 파란색 부분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벡터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 공간, 생성 집합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3차원이나 뭐 2차원에서 생성 집합 같은 걸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3차원 공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평면, 그러니까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3차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면, 그 다음에 직선, 아니면 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생성 집합 안에 생성 집합을 구성하는 이 벡터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여기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생성 집합의 어떤 공간적인 구조 자체는 이 벡터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벡터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이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1차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대로 먼저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n차원 공간상에서, 잘 안 보이죠? 여기 n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들, v1 벡터, v2 벡터, 뭐 vs 벡터, 이렇게 벡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벡터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1차 독립이냐 아니면 1차 종속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이 벡터 집합,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집합은 벡터들로 구성이 된 집합이고요. V1, V2, VS까지 벡터들로 구성이 된 집합이고, 이 집합 자체가 1차 독립이냐, 벡터 집합 자체가 1차 종속이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주어진 벡터들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벡터들로 0벡터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주어진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랑 그 벡터들을 더함으로써 0벡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1 스칼라 곱하기 V1 벡터, C2 스칼라 곱하기 V2 벡터, 그 다음에 C3 스칼라 곱하기 V3 벡터, 이런 식으로 해서 CS 스칼라 곱하기 VS 벡터, 이렇게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0벡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0벡터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각의 스칼라 값이 다 0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0벡터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0벡터는 무조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이제 어떤 이 스칼라 값이 모두 다 0인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다시 말해서 스칼라 값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라도 0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C1이 1이고 C2가 뭐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0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1차 종속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 0벡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스칼라 값의 조합이 무조건 모두가 다 0인 경우만 존재하면은 우리는 이 벡터들이 이 벡터 집합에서 벡터들이 서로 이제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C1, C2 스칼라 값이 어떤 숫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뭐 예제 같은 걸 풀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떤 하나의 벡터가, 예를 들면 V2라고 하는 벡터가 다른 두 벡터, 하나의 벡터 또는 하나 이상의 벡터들의 어떤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독립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1차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영어로 1차 독립 같은 경우에 linearly independent, 1차 종속 같은 경우에 linearly dependen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벡터 집합의 그 어떤 원소들 중에서, 벡터 집합의 원소라는 건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0벡터를 포함하는 벡터 집합이 있으면은 이 벡터 집합은 항상 무조건 1차 종속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0벡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벡터에 대응이 되는 스칼라 값은 0이 아니어도 여기는 항상 0벡터가 되고, 나머지의 어떤 스칼라 값을 다 0으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C1 스칼라 값이고 나머지가 뭐 C2 여기에 뭐 CS 스칼라 값이면은 정의에 따르면은 어떤 스칼라 값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그 조합이 나오면 1차 종속이었었잖아요. 0벡터를 포함을 하면은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쉬운 거죠. 0벡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선형 결합으로. 그래서 어떤 벡터 집합이 0벡터를 포함하면 이 벡터 집합 S는 항상 1차 종속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연립방정식의 해, 아니면 행렬의 뭐 역행렬 존재 유무 이런 것들이랑도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종속의 조건은 방금 그 정의에서 그 의미를 이제 풀어서 쓴 거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여기 그 벡터 집합 중에 어떤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제 그 벡터 집합 S를 이제 1차 종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 세 개의 벡터가 어떤 하나의 평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V1, V2 벡터를 통해서 V3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1차 종속이고, 이제 그림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V2, V3 벡터는 하나의 평면에 있고 V1 벡터는 그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 평면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평면 안에 있는 이 벡터들, 요 V2, V3는 얘네들은 이제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평행하지 않고, 여기 얘네들도 뭐 평행하지 않더라도 같은 평면에 세 벡터가 있으면은 종속이게 되고요. 여기 두 번째 경우에는 V2, V3랑 평행하면은 얘는 이제 볼 필요도 없이 1차 종속이고,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 1차 독립인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V3, V2가 같은 평면에 있고, 그 다음에 V1은 같은 평면이 아닌 다른 이제 그냥 3차원 공간상의 벡터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1차 독립이긴 한데 조건이 V3, V2는 서로 평행하지 않아야 된다.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V3, V2로 이제 뭐 이 평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게 뭐 선형 연립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주는 정리, 이 시어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어떤 선형 연립방정식, 이 동차 선형계에서 이 오른쪽 부분이 다 0으로 되어 있는 이 동차 선형계에서 자명한 해만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이다. 예, 이 내용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 예를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이 시어럼이 의미하는 바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좀 쉬운 예로서 좀 예를 들어주면, 어떤 특정한 숫자들로 구성된 행렬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 1, 2, 3, 4, 5, 6, 7, 8, 9 이런 개수 행렬이 이런 행렬이 되겠고, 미지수 벡터 x는 x1, x2, x3는 이제 0 동차 선형계니까 요런 선형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열 벡터에 해당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행렬로 표현이 된 선형 연립방정식을 열 벡터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1, 4, 7 열 벡터인데 이 x1이 곱해져 있어요. 스칼라가 x1이라고 하는 스칼라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면은 x2 스칼라 그 다음에 2, 5, 8 더하기 x3를 이제 스칼라 개수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열벡터 3, 6, 9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0벡터 0, 0,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의미를 써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결국에는 이 열벡터를 뭐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x1이라고 하는 스칼라 곱하기 v1 벡터 더하기 x2라고 하는 스칼라 곱하기 v2 벡터 더하기 x3라고 하는 스칼라 곱하기 v3 벡터는 0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명한 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동차 선형계가 가지는 해가 이 x1, x2, x3가 0밖에 없는 게 이제 자명한 해죠. 자명한 해만을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 정리에서는 그게 0밖에 없는 건데 이거의 의미 자체가 제가 지금 방금 적어놓은 요거의 의미 이 스칼라 값이 0일 때 이 0일 때만 이제 0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응이 되는 이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의 이 집합을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 그 자체였었는데 이거를 조금 연립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걸로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정리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n차원 공간상에서 n차원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생성집합으로 필요한 벡터들의 수는 뭐 n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독립인 n개의 벡터만 있으면은 우리가 n차원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들을 생각하면은 n차원 공간상에서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생각하면은 그 벡터의 집합은 v1부터 해서 v2, vn까지 있고 이것보다 한 개 더 많은 n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벡터들의 집합은 1차 종속이 된다. 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정리이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증명 자체는 뭐 조금 궁금하면 좀 살펴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대로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그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선형 연립방정식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예제가 3-13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A번만 먼저 같이 풀어보죠. B번은 이제 혼자서 복습하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3번의 A번을 보면은 벡터의 집합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정의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은 C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 V1 벡터 더하기 C2라고 하는 스칼라 V2 벡터 더하기 C3라고 하는 스칼라 곱하기 V3 벡터가 0벡터가 되게 하는 C1 스칼라 값, C2 스칼라 값, C3 스칼라 값이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다 0이 되는 무조건 0벡터가 되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이 스칼라 값들의 조합이 존재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를 쉽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눈으로만 봐서는. 근데 방금 전 정리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 부분을 우리가 행렬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행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V1, V2, V3가 열벡터인 어떤 개수 행렬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1, 2, 1이고 V1은 그 다음에 V2는 2, 5, 0 그 다음에 V3는 3, 3, 8이고 이 스칼라 개수들 C1, C2, C3가 마치 어떤 미지수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공부한 정리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이 V1, 여기가 이제 V1, 얘가 V2, 얘가 이제 V3가 되는데 이 세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자명한 해만 갖는지 아니면 이건 동차 선형계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요거를 결국에 따지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독립 여부는 어떤 주어진 벡터들의 조합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를 구하려고 C1, C2, C3를 값을 구하려고 이제 주어진 이 행렬을 개수 행렬을 이제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꿔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두 번째 행이랑 더해서 두 번째 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비슷하게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이랑 더해서 세 번째 행으로 바꾸고 요 두 가지 어떤 기본행 연산을 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개수 행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중간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풀려면은 붙인 행렬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1, 2, 1 개수 행렬을 여기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0벡터 0, 0,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공간을 위해서 여기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행 연산 1번, 2번을 적용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1, 2, 3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있겠고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이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가 되겠고 그쵸? 8에서 3을 두 번 빼면 2가 되겠고 또 여기 0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 위에를 지울게요. 위에를 지우고 세 번째로 적용할 거는 일단은 첫 번째 행에서 선행 1은 우리가 잘 만들어냈고 두 번째 행에서 선행 1은 그대로 있고 이제 아래 위로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숫자들을 다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아래부터 하면은 두 번째 행에 두 배를 해서 세 번째 행이랑 더해서 세 번째 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 여기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2를 해서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첫 번째 행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 기본행 연산 적용한 거를 위쪽에 적어주면은 1, 0,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여기 9가 되겠죠. 그리고 0이 되고요. 0, 1, 마이너스 3, 0이 되고 그 다음에 0 두 배를 하면 0이 되고 여긴 마이너스 4, 0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슷하게 또 하면은 밑에를 또 지워야겠죠. 또 하려면은 잠시만요. 우선 우리가 계산을 다시 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마이너스 1만 구하고 그쵸? 네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복습하면서 제 계산이 틀렸다고 하면은 네 한번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기본행 연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행에 대한 어떤 선행 선행 1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면 되고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선행 1로 바뀐 걸 기준으로 그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를 이제 두 번째 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적용할 거는 마이너스 9에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9 해서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얘를 이제 첫 번째 행으로 바꾸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행렬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게 되면은 1, 0, 0, 0, 1, 0, 0, 0, 1이고 여기 끝에는 다 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를 다시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얘네 선행 변수가 다 존재하고 자유 변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C1은 0, C2는 0, C3는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자명한 해만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한 정리에 따르면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이 벡터들의 대응이 되는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이 자명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이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이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3번 문제에서 A번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1차 독립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B번을 이제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선형 연립방정식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랑 매우 이제 관련이 있고, 이 행렬에서 기본행 연산, 그리고 뭐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랑 이제 매우 관련이 있고, 뭐 자명한 해를 갖는다, 한 개의 해만 갖는다,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시어럼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이제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1차 독립,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정리에 따르면 어떤 벡터들의 집합의 1차 독립은 그 벡터들로 구성이 된 어떤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이 자명한 해만 갖는다, 그렇지 않는다, 요거랑 좀 관련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과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선형 연립방정식, 행렬, 그리고 그 행렬을 구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가 다 서로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복습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 개념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3-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번 문제를 같이 보면은 뭐 TF 문제를 푸는 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A하고 C번을 같이 풀어보겠고, B번이랑 D번은 이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3개의 0이 아닌 A번을 볼게요. 3개의 0이 아닌 벡터가 1차 종속이면은 조금 이 의미를 살펴보면 S라고 하는 벡터 집합이 있는데 V1, V2, V3가 있는데, 요 벡터가 이 벡터 집합 S가 1차 종속이면은 어떤 하나의 벡터, 각 벡터는 다른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각 벡터라고 했으니까 V1 벡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K1 V2 플러스 K2 V3 이렇게 표현이 되고, V2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V3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장이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문장이 뭔가 1차 독립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사실 참인 것 같아 보이는데 결론은 F가 되는데, 거짓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좀 특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3개의 벡터가 있고 3개의 벡터가 다 0이 아닌데, 예를 들면은 V1 벡터랑 V2 벡터를 그냥 마이너스 V1 벡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V1 벡터랑 V2 벡터가 서로 평행하는 거죠. 그리고 V3 벡터는 이제 V1 벡터, V2 벡터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V3 벡터는 V1 벡터랑 V2 벡터 어떤 형태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V1 벡터는 2차원 평면상에서 1,0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2 벡터는 V1 벡터의 마이너스, 서로 평행한 마이너스 1,0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V3 벡터는 0,1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S라고 하는 V1, V2, V3 벡터로 구성된 벡터 집합은
V1 벡터랑 V2 벡터가 서로 이제 평행하니까 1차 종속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V3 벡터를 V1 벡터 그리고 V2 벡터 두 개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V3 벡터는 여기 Y좌표 쪽에 숫자가 있는데 V1 벡터, V2 벡터 다 이쪽이 0이어서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1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A번은 F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사실 A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U 벡터, V 벡터, W 벡터가 1차 결합으로 U 벡터가 V 벡터랑 W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으면 세 벡터는 1차 독립이다. A번을 살짝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V3 벡터가 V1 벡터랑 V2 벡터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쵸? 표현이 안 되지만, 만약에 V1 벡터, V1 벡터랑 V2 벡터가 뭐 서로 평행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세 벡터로 구성이 된 벡터 집합은 1차 독립이 아니라 종속인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번의 경우에도 F가 된다. 그래서 A번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이 U 벡터가 V3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 벡터, W 벡터는 V1 벡터, V2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C번의 경우가 항상 1차 독립이 아니라 1차 종속인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가 있고 C번이 F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3-14번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오늘 지금 공부한 1차 독립 그리고 뭐 선형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습 예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